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계획을 15년 단위로 세우게 되는데요. 2019년까지의 전력 수급 계획인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립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현재 전력 수급의 문제점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 나와 계십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7차 전력 수급 계획 앞서 언급드렸지만 2019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죠. 네.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가 있는데 우선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벌써 이제 7차 전력 수급 계획 수립을 이제 앞두고 있고 이제 주관하는 산자부에서 이제 올해 그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이제 국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 환경부라든지 타 부처하고도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로 전력 수급 계획 수립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좀 늦어지거나 연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전력 수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5년 뒤 2029년까지의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네. 전력 수급의 장기 전망 또 이제 전기 발전 시설 설비 계획들을 또 수립하기도 하고 전력 수요 계획을 또 이제 마련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국가 산업이나 국가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국토 환경 문제라든지 주민 건강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도 과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 기후변화 문제까지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모든 현안이 다 그 집약돼 있는 것으로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 될 텐데 이것이 이제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그 상위 계획이 있고 그 밑에 이게 이제 경제 상황이나 기상 변화 또 여러 가지 민간 발전 사업자들의 또 그 여러 가지 경기 불안정 이런 거 영향을 받기 때문에 2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010년에 5차 전력 수급 계획이 마련됐고 네. 그래서 이제 짝수 년도에 계속 이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6차 전력 수급 계획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이제 많이 워낙 쟁점이 뜨겁고 현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지난해 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번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큰 것은 뭐 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제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29%로 그러니까 이 전력 수급 계획의 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 계획에 이제 따라야 되는 게 이제 마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비중 29%를 계속 반영해서 늘려갈 거냐. 지금 현재 이제 23개의 그 원전이 가동 중인데 네. 그리고 실제 15년 뒤 정도 되면 지금 가동 중인 23개의 원전 가운데서도 절반 정도인 12개의 원전이 그 수명이 이제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폐쇄할 건지에 대한 계획으로 반영할 건지 이런 원전 문제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화력 발전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약속을 했고 이행하겠다고 한 마당에 여전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 발전소를 계속 증설할 거냐 네. 아니면 계속 줄여갈 거냐 이런 이제 화력 발전소 문제. 그다음에 대규모 자본이 이제 주로 집중하고 있는 이제 조력 발전, 갯벌 훼손의 문제, 그리고 이제 전력 수요 예측이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과다한 전력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전력 소비를 계속 그 늘려가게 하고 전력 설비도 늘려서 결국은 공급 위주의 그 전력 정책으로 갔던 건데 이제 수요 관리 중심으로 네.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어떤 큰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죠.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일단 전력의 수요 전망이 먼저 네. 정해져야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전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지난 이제 2013년에 수립했던 6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도 이제 전력 수요 예측을 했던 건데 실제 그 전력 수요 예측이 과다하다. 그러니까는 좀 너무
그 크게 잡았다는 거죠. 네. 그 실제로 어땠는지 되돌아보니까 2010년도 일부 이제 전력 소유가 증가한 거 외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예요. 특히 이제 GDP를 놓고 봐도 계속 경제 성장률을 이제 GDP를 이제 기준으로 많이 삼는데 이게 뭐 2.5에서 3.3%로 아주 그 저성장이긴 하지만 아주 급속도로 그래도 성장을 해온 거에 비하면 전력 그 소비라든지 전력 수요 증가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이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래서 이거의 또 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도 연평균 2.49% 정도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걸로 예측을 했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뭐 0.6% 어떤 해에는 많아봤자 2.2%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이것에 이제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산업 인구가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 또 인구의 감소, 기상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전기 요금이 오를 건지 말 건지 이건 이제 정책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망을 놓고 보면 그 경제 성장이 그렇게 뭐 고도의 경제 성장이 되지 않을 거고 네. 산업 인구는 더 줄어들 거고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기 요금은 더 그 오를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 전망은 그렇게 그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이번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이런 정확한 목표 수요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그 수급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NGO들의 전문가들의 주장이죠. 네. 전력 수급 계획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늘릴 것인가 아닌가를 정하는 게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원전을 계속 늘려가는 쪽으로 아마 산자부나 정부에서는 잡고 있을 건데 그 실제로 지금 삼척에서도 85%의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요.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러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 반대가 있는 거고 기존에 이제 유치 신청을 했던 과정이 잘못됐고 그걸 바로잡은 과정이 됐기 때문에 정당성을 어쨌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에 영덕에도 이제 신규 원전을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영덕 군 의회에서도 이제 원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주민 투표도 하자 이런 여론이 있고 또 반대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그 현재 상황이 있고 특히나 네. 그 노후된 원전 그러니까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그 앞으로 이제 15년 뒤가 되면 10개의 그 원전이 수명을 다하게 되거든요. 30년 수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하는 계획으로 반영을 해서 잡을 건지 뭐 이런 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노후된 원전, 그러니까 수명이 이제 다한 원전에 대해서는 전력 수급 계획에 거의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것을 넣자고 하는 것이 이제 시민사회 입장인데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이 원전 비중을 높일 건지 말 건지, 네. 노후된 원전을 계속 반영할 건지 말 건지 이게 이제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사용 후 핵연료,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원전 계속 운전 등 굵직한 이슈와 함께 전력 수급 안정이라는 주변 환경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적 판단이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 모든 현안을 원점부터 되돌아보고 수급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